스나노 미술관, 모래 미술관. 스나노 미술관 돈이다. 맞습니다. このアップでディジタルチケットを買ったんですけれど、どうやって使うかよくわからないんで、韓国語でなっているんですよね。ディスカバーナザージャパンですか？はい。そしたら、はい、使うところないですかね。こちらパス使用可能というところがあって、これ押しても何も変わらないんですね。一緒に行きましょうか。はい。まあ、はい、お願いします。で、こちらに見せてください。はい。세고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게 제 16기 전시인데 세계 12개국에서 모이신 20명의 조각가분들이 이 전시물들을 만들었다고 하시네요. 이 전시물을 만드신 분들의 어떤 소감이나 이런 설명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. 이 재료는 모래랑 물로 만들어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. 모래상이 될 때까지 과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데, 목재로 틀을 만들고 그걸 쌓아 올린 다음에 이게 뼈대인가 봅니다. 촬영이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 인정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네요. 제 16회 전시. 일본 역사서 보사기에 나와 있는 일본의 신, 신의 탄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 저 잘 모르겠는데 스사노 같긴 한데, 네,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네요. 나라에 가면은 불교 사원들이 확실히 많습니다. 교토에 지지 않을 정도로 많고요.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들도 엄청 많습니다. 이 부처님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, 실제 목조나 석조로 만든 부처님만큼 되게 장엄한 느낌이 느껴집니다. 이런 세세한 부분의 결과들도 다 묘사를 다 했네. 여기 딱 서 있으면 무슨 진시황의 능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뭔가 웅장한 느낌을 줘요. 전체를 다 볼 수 있었구나. 이게 매해 주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. 2006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제로 했고, 2008년에는 이제 세계유산 아시아편, 모래로 만든 QR이라는데 이게 읽을 수 있을지 한번 진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신기하다. 예, 모래 미술관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도토리 사구를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이어집니다. 예. 이게 사구까지 가서 뭔가 이렇게 낙타도 타고 그런 체험도 해봐야 되는데, 제가 많이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시간적으로 압박이 좀 있어가지고
전망대에서 도토리 사구를 한번 보고 여기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타고 다시 도토리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도 요괴네요. 일본의 요괴라고 합니다. 작품명이. 작가분은 차엔 가츠히코라는 분이신데, 일본에서 미술로 유명한 무사시노 미술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시네요. 어딜 가도 개개개는 기타로가 도토리 안에는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아와세의 종이라는 건데, 도토리 사고를 향해서 자기가 뭐 하고 싶고 끓이고 싶은 거를 담아서 제대로 한번 땅 쳐달라, 그런 의미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. 올라가 볼까요? 저도 뭔가를 빌었습니다. 먼지는 비밀. 이제 버스 타고 가려고 합니다. 저기 사구를 가서 낙타 체험도 하고 하면 좋은데 시간적 여유가 안 됩니다. 다음 일정이 잡혀져 있거든요.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낙타 타고 하는 거는 다음에 좀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에 와서 다시 재방문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동하겠습니다. 여기 나가는 출구가 있는데요. 전망대에서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올 때 탔던 사자길인 루프 버스를 타면 됩니다. 여기 나가면 다시 재입장이 안 돼요. 네. 자, 나가겠습니다. 저기 리프트가 있네. 타는 게 저걸 타고 갈 수 있나 보다. 여기서 버스를 타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뭐야, 물이 떨어지지? 증발시켜서 기온을 떨어뜨려 주는 거구나, 이게. 근데 의자에는 못 앉겠다. 저도 있어요.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번 바다를 볼까요? 저쪽 방향이 이제 한국입니다. 한국, 대한민국. 이 바다를 두고 일본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네요. 그런데 이렇게 동해 바다 쪽을 접하니까 또 느낌이 다릅니다. 진짜 탁 트인 느낌이네요. 독도를 내놔라, 섬과 바다를, 이런 뜻이나 봅니다. 시마네 현에서의 거리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. 자기들 쪽이 좀 더 가깝다는 걸 강조한 것 같아요.
오키제도라는 섬인데 관광지인데 조그만 섬입니다. 섬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독도를 기념하는 관을 만들어 두고 한국인 아예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배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한국 손님들 배타하는 분위기도 꽤 강하고요. 실제로 이 시마네현 전체가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혐한을 가진 곳은 아닙니다. 이 현민들이 여러분들은 한국 관광객들 오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격렬한 그런 시위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시마네현 자체 그리고 시마네현 분들을 너무 나쁘게 보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도 참 요걸 보니까 살짝 울컥합니다. 좀 네. 한국으로 표기를 했다는 건 한국 사람들도 보라는 이야기겠죠.
예, 잘 보고 나왔습니다. 일단 일본도 나름대로 논리적인 구성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본의 논지는 그런 것 같아요. 한국과 뭐 어떤 전쟁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분쟁화 지역으로 인식을 시켜서 그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돌려받겠다, 뭐 이런 내용이고, 그래서 근대 현대 자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과거의 예전 고기록들도 일본은 인용을 하고 있는데, 일본 측의 주장은 이제 위치의 문제, 섬의 위치가 다르다, 뭐 이런 내용들, 지명의 문제들, 이런 것들로 이제 한국 측의 주장을 이제 반박하고 있는데, 물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부분도 보여요. 근데 이게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말을 하면, 저도 나름 역사를 전공을 했고 군인 출신이라 그 누구보다도 이런 쪽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서,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.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생각으로 밀어붙여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밀릴 수 있겠다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여담인데, 제가 예전에 일본 유학할 때 일본 자위대 친구들하고 좀 교류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자위대원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, 그런 생각을 했는데, 자위대원들의 생각이 의외로 좀 나뉘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. 무슨 이야기냐면, 일부 자위대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독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? 일본인이냐? 한국 경찰은, 한국 해양경찰은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? 그 이야기인 즉슨,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일본인스럽게 돌려서 말한 거죠. 솔직히 이 시마네현도 이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. 이 한국 분들이 관광으로 많이 와 주시기 때문에 굳이 다케시마 이야기를 해서 한국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.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욱하는 감정으로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. 나름 일본도 일본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논리와 더 많은 근거를 만들어서 더 준비를 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, 우리가 감성적으로 자꾸 이 문제를 긁어서 올리면 일본은 이거를 분쟁화 지역으로 끌고 나갈 게 분명하다. 그래서 한국인들이 감성적으로 풍부하고 되게 흥에 겹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고 감정적이고 되게 흥에 넘치는 민족인데, 이럴 때만은 좀 더 차가운 이성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자.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.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이제 마스의 승부 가겠습니다. 예, 잘 보고 나왔습니다. 일단 일본도 나름대로 논리적인 구성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지는 그렇습니다. 일본은 국제 분쟁화를 통해서, 국제 재판을 통해서 일본의 영유권으로, 일본의 논지는 그런 것 같아요. 한국과 뭐 어떤 전쟁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분쟁화 지역으로 인식을 시켜서 그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돌려받겠다, 뭐 이런 내용이고, 그래서 근대 현대 자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과거의 예전 고기록들도 일본은 인용을 하고 있는데, 일본 측의 주장은 이제 위치의 문제, 섬의 위치가 다르다, 뭐 이런 내용들, 지명의 문제들, 이런 것들로 이제 한국 측의 주장을 이제 반박하고 있는데, 물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부분도 보여요. 근데 이게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말을 하면, 저도 나름 역사를 전공을 했고 군인 출신이라
그 누구보다도 이런 쪽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.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생각으로 밀어붙여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밀릴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일본 유학할 때 일본 자위대 친구들하고 좀 교류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자위대원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위대원들의 생각이 의외로 좀 나뉘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. 무슨 이야기냐면 일부 자위대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독도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냐? 일본인이냐? 한국 해양경찰은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?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즉슨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일본인스럽게 돌려서 말한 거죠. 솔직히 이 시마네현도 이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. 이 한국 분들이 관광으로 많이 와주시기 때문에 굳이 그 다케시마 이야기를 해서 한국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.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욱하는 감정으로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. 나름 일본도 일본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논리와 더 많은 근거를 만들어서 더 준비를 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, 우리가 감성적으로 자꾸 이 문제를 긁어서 올리면 일본은 이거를 분쟁화 지역으로 끌고 나갈 게 분명하다. 그래서 한국인들이 감성적으로 풍부하고 되게 흥에 겹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고 감정적이고 되게 흥에 넘치는 민족인데 이럴 때만은 좀 더 차가운 이성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자.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.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